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남편은 시댁에서 둘째입니다. 남편 이로 아주버님이 있지만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도 이른 나이에 결혼한 것은 아니었고 30대 중반에야 결혼을 결심했으니 시부모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두 분 입장에서는 자식 둘 중 하나라도 결혼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며 반가워하셨거든요. 조금은 늦은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쉽지 않아서 병원을 다니며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쯤 지났을 무렵 뜻밖에도 아주버님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이 제게 말했어요. 이래서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 거야. 이게 다 주연이 네가 복이 많아서 그런 거다. 제가 한 것도 없는걸요? 민망해하며 웃었더니 시어머님이 덧붙였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처음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서 인상도 좋고 복덩이라고 했어. 그 말이 딱 맞더라니까. 그 말에 시아버님도 맞장구를 쳤어요. 그러게 말이야. 여기저기 둘러봐도 우리 며느리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니까. 두 분의 칭찬을 받으며 몸둘 바를 모른 채 있었는데요. 사실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할머님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항상 제게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저도 시댁에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 아주버님이 결혼할 사람이라며 형님을 인사시켰어요. 형님은 저보다 나이가 2살 어렸지만 저는 그다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주버님이 결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이 더 기뻤거든요. 그날 보니 형님도 쾌활하고 명랑한 성격이라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님이 살짝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하필이면 너보다 나이가 어릴 게 뭐라니.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가만 보니 철이 좀 없어 보여서 그게 걱정이다.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말했지만 그냥 웃어 넘겼는데요. 괜히 무슨 말이라도 했다가 실수할까 싶어서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때 아주버님과 형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2살 어리지만 처음부터 제게 존댓말과 반말을 섞어서 사용했어요. 형님이 워낙 자연스럽게 말하다 보니 그냥 모른 척 넘어갔지만 어느 날 시댁에 다녀온 남편이 뭔가 불편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형수님보다 자기가 나이가 더 많잖아. 이럴 경우 맞존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형수님이 반말을 섞어서 하는 게 듣다 보니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 자기도 기분 안 좋지? 제가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보니까 형님 성격이 원래 그런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신경 안 쓰기로 했어. 사실 어머님도 비슷하게 물어보시길래 괜찮다고 했거든. 자기도 그냥 모른 척해. 남편이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근데 형수님이 나이에 비해 하는 행동이 철이 없는 것 같더라. 본가에 와서도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고. 남편이 불만스레 말했지만 저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남편 말처럼 형님의 행동 때문에 시어머님도 조금씩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님이 처음으로 형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거든요. 그날 시댁에 들렀더니 시어머님이 몹시 화가 난 얼굴로 말을 꺼냈습니다. 큰애는 어쩜 저렇게 눈치를 안 볼 수가 있다니. 올 때마다 쇼파랑 한 몸이 된 것 같아. 너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하는 행동만 보면 마치 10살 차이는 나는 것 같단 말이야. 지난주에는 첫째한테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했는데 큰애가 그렇게 가자고 한다지 뭐니. 시댁에 매주 주말마다 오는 며느리가 어딨겠어. 올 때마다 밥해 먹이느라 아주 허리 펼 시간이 없다니까. 처음 보는 시어머님의 화난 모습에 순간 조용히 고개를 떨궜는데요. 시어머님이 커피를 벌컥벌컥 마시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아침에는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웬일로 저녁에 와서 칼국수를 직접 해주겠다는 거야? 형님이 직접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었지. 그런데 전화를 끊으려던 순간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육수 진하게 내서 준비해놓고 밀가루 반죽해서 면발도 준비해놓으라고 하는 거 있지? 네? 정말요? 저도 모르게 경악스러운 표정이 된 채 시어머님을 빤히 바라봤어요. 결국 나보고 칼국수를 끓이라는 게 아니고 뭐겠어. 열이 받아서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먹으라고 했더니 우는 소리를 하길래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지 뭐니. 근데 그런 부탁은 대부분 친정엄마한테 하지 않나요? 제가 무심코 대답했더니 시어머님이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래서 나도 살짝 물어봤더니 안 싸도는 음식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고. 제발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니까. 시어머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보여서 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그럼 앞으로 주말에 저희 집에 와 계시면 어떨까요? 집이 비어 있으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나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게 아니야. 주말에 집을 비우면 당연히 그냥 가겠지 싶었는데 웬걸? 빈집에 들어와서는 소파부터 침대까지 과자 부스러기 다 흘려놓고 난리도 아니더라니까. 네? 말도 안 하고 들어와서 침실에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 침대에 과자 부스러기가 흐트러져 있는 걸 보고 기겁을 했지 뭐니.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니까. 그럼 현관 비밀번호 바꾸시면 어떨까요? 바꾸면 뭐해. 계속 전화해서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는데 내가 보기엔 우리가 피하는 걸 알고 더 그러는 것 같아. 첫째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집 마누라한테 잡혀 사니 말도 안 통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어머님의 깊은 한숨 소리를 듣고 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는데요. 시부모님의 침대에서 과자를 먹다니요. 그건 단순히 철이 없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생각이 들면서 형님의 행동이 기이하다는 생각마저 들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혹시 고의적으로 시어머님을 부려먹으려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주말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시아버님이 좋아하시는 와인을 사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친정에 들렀다가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들어온 건 형님이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과자를 먹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이해 보이던지 순간 할 말을 잃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시어머님 혼자 닭볶음탕을 하느라 분주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 깊은 곳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시어머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 인간들 보기 싫다고 나갔어. 더운 날씨에 시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는 모습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 일부러 형님이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외식하시면 되지. 이 더위에 무슨 닭볶음탕이에요. 그만하시고 나가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콩국수나 먹으러 가요. 그 순간 형님이 저를 노려보는 눈길이 느껴졌고 시어머님이 우리에게도 닭볶음탕을 먹고 가라고 했지만 형님과 아주버님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하게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기가 막힌 소리를 냈어요. 동서가 왜 참견이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까 나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한 거잖아. 동서는 내가 우스운가 본데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형님이잖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닐까? 형님이 아예 반말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단단히 화가 난 듯해 보였습니다. 형님, 혹시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건데 어머님 허리가 안 좋으세요. 근데 주말마다 가서 계속 그러시면 허리에 무리가 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자 형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노총각 아들 구제해줬으면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남편이랑 내가 한두 살 차이가 아니라 6살 차이가 나는데 시댁에서 집도 하나 안 해줬으면 그 정도는 기본이지. 그러니까 동서는 상관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렇게 경고하듯 말을 하고는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형님이 왜 그러는지 짐작이 갔는데요. 결혼 전 형님이 시부모님께 집을 사달라고 요구했지만 시부모님은 우리와 똑같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결국 그 부분에 대해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았는데요. 어느 날은 시할머님 생신을 맞아 할머님 댁에 내려가야 한다고 하자 형님이 딱 잘라 거절을 했습니다. 저는 그런 시골 같은 데서 못 자니까 그냥 안 갈게요. 저번에 갔을 때 벌레도 막 있고 무서워서 혼났거든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오히려 반가운 얼굴로 대답했어요. 그래? 그럼 니들은 안 가도 된다. 시어머님은 1분 1초라도 형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할머님 댁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벌레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님께서 형님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형님이 할머님을 무서워했거든요. 할머님은 제게는 한없이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셨지만 형님에게는 말투부터가 꾸짖는 듯한 그런 말투셨습니다. 결국 형님과 아주버님을 제외하고 시부모님과 우리 부부만 할머님 댁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자주 가던 시장 전집에서 전에다 막걸리를 한 잔씩 하며 분위기가 무르익었는데 그때 시어머님이 연신 막걸리를 마시며 살짝 취하셨어요. 그러다 이내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지 큰애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참아왔던 시어머님의 속상함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한동안 형님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자 처음으로 형님의 만행을 듣게 되신 할머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님이 기가 막히다는 듯 대물었거든요. 그러니까 소파에 대자로 누워서 휴대폰이나 하고 있다 그 말이야? 누워만 있으면 좋게요. 무슨 과자를 그리도 좋아하는 건지 소파에 과자 부스러기를 엄청 흘리면서 처먹는다니까요. 저번에는 우리 부부 침대에도 과자 부스러기가 널브러져 있어서 진짜 시겁했다니까요. 아니 뭐 그런 정신 나간 것이 다 있다니. 오지 말라고 해도 매주 주말마다 와서 진짜 허리 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집을 비우고 나갔어야지. 아니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던지. 걔가 얼마나 개념이 없냐면요. 우리가 비밀번호 바꾸고 안 알려주고 연락도 피했더니 문수리 업체에 연락을 해서 열겠다고 문자를 보내왔더라고요. 이거 완전 또라이 아냐? 우리 둘 다 두순두발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첫째한테 도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냐고 살짝 물어봤더니 첫째가 하는 말이 집을 안 사줘서 화풀이하는 것 같다고 하지 뭐예요. 집이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시어머님의 하소연을 들으며 할머님의 눈이 커질 대로 커져 있었는데요. 시어머님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총각을 구제해줬으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랬다잖아요. 누가 결혼해달라고 애원을 하기로 했어요. 암튼 요즘 젊은 애들 개념 없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지만 직접 겪어보니까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에요. 결국 시어머님이 눈물까지 떨구자 할머님의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가끔 보면 넌 너무 착해서 문제야. 그렇게 참고 있는 건 착한 게 아니라 바보나 하는 짓이야. 그걸 가만히 뒀다니 진짜 환장하겠구만.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네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걔가 너를 더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걸 가만 안 놔둘 참이야. 할머님이 이를 바득바득 갈고 계셨는데요. 다음날 할머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오늘 장날이라 이거 가지고 시장에 좀 가봐야겠다. 시장에요? 시어머님이 물었지만 할머님이 굳은 표정으로 앞장섰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차에 올라탔는데요. 잠시 후 시장에 들른 할머님이 뻥튀기 장사 앞에서 발길을 멈춘 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좀 튀겨줘요. 이 정도면 양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날 할머님께서 쌀티밥과 뻥튀기를 커다란 봉지에 몇 개나 가득 담으셨길래 제가 의아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할머님, 뻥튀기랑 쌀티밥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예전에는 간식이 별로 없으니 이만한 게 없었지. 가끔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도 이 정도면 너무 많은 거 아닐까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으니 할머니께서 오히려 태연하게 대답하셨어요. 많긴 뭐가 많아. 더 튀기고 싶었는데 차에 안 실릴까봐 이 정도만 한 건데. 차에 안 실린다니요? 제가 조금 놀라 되물었는데요. 나도 오랜만에 니들 따라 같이 올라갔다가 며칠 있다가 내려올 참이야. 그래서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지. 입이 심심할 때 이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할머님이 왜 함께 올라가시는 건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순히 간식거리로 준비하신 줄로만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할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할머님께서 갑자기 운전 중이던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형 집으로 가도록 해. 갑작스런 할머님의 말씀에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서 할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걔가 시도 때도 없이 니들 집에 드나들었다며. 내가 오늘 역지사지가 뭔지 똑바로 보여줄 참이야. 결국 우리는 할머님의 뜻대로 형님네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할머니께서 단호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기에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형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고 형님이 무심한 표정으로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서 있는 할머님과 시부모님 그리고 우리 부부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머님이 여긴 어떻게? 형님이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형님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할머님은 그런 형님을 묵묵히 바라보다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할머님께서 거실에 자리를 잡으시며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잘 있었니? 형님이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우리는 숨죽여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할머님의 물음에 형님이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갑자기 이러시면 당황스럽잖아요. 형님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렸는데요. 가만히 형님을 바라보시던 할머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허구한 날 시부모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면서 무슨 연락을 운운하고 있어? 배고프니까 밥상이나 차려라. 형님이 깜짝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밥상이요? 지금이요? 그러자 할머님이 미간을 찌푸리며 덧붙이셨어요. 그럼 지금이지 배고픈데 참고 내일 먹으리? 너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네 시어머니한테 밥상을 차리라고 했다며. 하물며 멀리서 온 사람 배고프다는데 밥상 차리는 게 그렇게 어렵니? 형님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예상치 못한 할머님의 강한 한마디에 형님이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할머님은 거실에 있는 소파로 가셨고 형님이 시댁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자로 누우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둘째야, 거기 뻥튀기랑 티밥 좀 가지고 와봐라. TV 보면서 밥 될 때까지 좀 쉬어야겠다. 아, 네. 제가 얼떨결에 대답하며 커다란 티밥 봉지를 들어서 할머님께 가져다 드렸고 할머님이 봉지를 열더니 주저없이 티밥을 한 움큼 집어 마구마구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티밥이 여기저기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아 하셨어요. 형님이 그 모습을 보며 당황한 듯 어쩔 줄을 몰라 했고 시어머님은 그저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개그 프로그램을 보시던 할머님께서 웃긴 장면이 나왔는지 푸하하고 웃음을 터뜨리셨는데요. 그 순간 입에 있던 티밥이 여기저기 흩어졌고 거실 바닥이며 소파 위까지 티밥이 날아다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님이 점점 울기 직전의 표정이 되어서는 할머님께 다가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할머님, 여기 막 티밥이. 그러자 할머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을 반짝이며 형님을 향해 쏘아붙이셨습니다. 가족인데 뭐 어때? 너도 그랬다며. 시어머니 보고 청소하면 그만이라고 했다며. 그러니까 너도 그냥 청소하면 되잖니? 형님이 말문이 막혀 그저 할머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할머님이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소파에 누워있으니 허리가 아프시다며 뻥튀기랑 티밥 봉지를 든 채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형님의 침대에 대자로 눕더니 다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몸을 뒤척이던 순간 봉지가 기울어지면서 그 많은 티밥이 침대 위에 와르르 쏟아져 난장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더는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님이 고개를 돌리며 버럭하셨어요.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고 해도 그렇지 어디 시부모 침대에 누워서 과자를 처먹을 수가 있어. 너도 그랬으면서 뭐가 불만이라는 거니? 너도 당해보니까 미치고 펄쩍 뛰겠지. 그 뒤 할머님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샀던 쿠쿠다스와 후렌치 파이까지 보란듯이 드시면서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직구경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실 카페트이며 주방이며 과자 부스러기로 난장판이 났습니다. 결국 형님이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알겠어요. 다시는 시댁에 안 갈게요. 그럼 된 거죠.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세요. 그 순간 할머님께서 형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라. 우리는 니들이 이혼하든 말든 관심 없으니까 한 번만 더 애미 힘들게 했다가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앞으로 니들 없는 셈 치고 살 테니까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그 말을 듣던 형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은 더 이상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킬 뿐이었어요. 그 뒤 형님과 아주버님은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연락을 뚝 끊은 채 그렇게 서로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가족들이 다 함께 하와이로 여행을 다녀오자고 했고 할머님을 모시고 즐겁게 여행을 다녀왔어요. 면세점에서 시어머님이 백도 사주셔서 인스타에 올렸는데요. 얼마 뒤 형님이 시댁에 찾아와서 말을 했다네요. 어머님, 그래도 우리가 맞이인데 우리만 빼고 여행 가는 게 어딨어요? 니들 앞으로 우리 집에 안 오기로 한 거 아니었니? 우린 니들 없는 셈 치고 살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라. 말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는 건데 니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든 말든 그건 니가 선택한 거잖니? 근데 왜 우리를 원망하는 거니? 그때 일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잘 지내보고 싶어요. 우린 니들이랑 잘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가봐라. 어머님, 며느리가 둘인데 똑같이 해주셔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동서한테만 명분빼기라니요. 진짜 너무하세요. 그건 우리 마음이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니들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시부모님이 두 사람을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형님이 제게도 전화를 해서 다시 잘 지내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요. 저도 상관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모른 척하자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시부모님 사이에서 중재를 잘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 역시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네요. 며칠 전 남편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형수님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걸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니 부모님이 둘 다 손절한 거 아니겠어? 요즘에 이상한 사람 많다고 하던데 우리 형수님 따라갈 사람이 있을까 싶어.
남편 말을 들으며 정말로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고 하던데 이런 사연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보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